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도직입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을 인터뷰합니다. 인사와 검찰개혁을 비롯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해외로 떠나는 인파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공항이 붐비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미 하루라도 빨리 나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공항은 종일 북적였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에 연휴가 좀 길게 열흘 정도 잡혀서 이 여행을 좀 갔다 오고 이제 시댁이랑 여행 가고 이제 연휴가 기니까 뒤쪽으로는 친정도 또 갈 수 있어가지고. 네, 이번 연휴 동안 전국 15개 공항 이용객은 526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공항에서는요, 내일 하루에만 24만 명이 넘게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일이 가장 붐비는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객 등 한국을 찾아 들어오는 인파들과 또 뒤섞이면서 이곳 인천공항은 연휴 내내 하루 평균 22만 명이 오갈 전망입니다. 예, 내일이 가장 붐빌 것 같군요. 그런데 전국 공항에서 파업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공항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활주로 정비나 유지 보수 그리고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해온 노동자 2천여 명인데요. 이들은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항공편 차질 것 같은 불편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측은 대체 근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예, 공항 가시는 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워낙 역대급 인파가 몰려드는 데다 인천공항에서는요,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매 연휴마다 해왔던 추가 근무를 투입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수속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될 수 있는데요. 이들 보안검색 인력들은 관련 법상 파업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력 증원 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출국이 예정돼 있다면 국제선의 경우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귀성객은 지난해보다 8%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측이 피부로 와닿는 곳 바로 서울역입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떠나는 귀성객부터 취소표가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는 귀성객까지 만감이 교차한 현장을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짐을 한 보따리 든 귀성객들이 하나둘씩 열차에 올라탑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 서울역에서는 서둘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몰렸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가는 쌍둥이 손녀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할머니 뵈러 부산 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작은 손으로 엄마 아빠를 잡고 기차를 타는 일은 마치 여행 같습니다. 기차를 이용해서 명절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안아주고 싶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연인은 두근대는 마음입니다.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좀 쉬다가 오자는 의미로 좀 홀가분하게. 이곳 서울역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취소된 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표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줄도 보이는데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매진이 됐거나 입석만 간신히 남았다는 안내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 없어요? 여기는 서서 가는 것도 지금 다 솔드아웃. 이거를 몰라가지고 놓쳤습니다. 아, 놓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하고 다시 입석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 대란이 일었지만 서울로 올라오는 승차권은 그나마 덜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분산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차표를 구하는데 조금 타이트했지만 많은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에 지난해보다 8%가 늘어난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연휴 시작과 함께 완연한 가을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엔 가을비가 오락가락 내립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초록빛 사이로 붉고 노란 단풍이 스며들었습니다. 올해 설악산의 첫 단풍입니다.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의 시작으로 봅니다. 작년보다는 이틀 빠르지만 올해 유난히 더웠던 만큼 평년보다는 나흘 늦게 시작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는데 내일부터 7일간의 긴 연휴 동안 전국엔 비가 오락가락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엔 최고 120mm 이상, 전남 해안 최고 100mm 이상,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엔 최고 60mm, 전북과 그 외 경남권엔 최고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전국이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다음 주 월요일, 보름달 관측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호남을 중심으로 서남쪽 지역에서 구름 사이 보름달을 볼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선 짙은 구름에 비까지 내려 보름달 관측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오르고 최저 기온은 19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추석 전 마지막 장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3,549.2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오픈 AI와 협력하기로 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 넘게 상승 개장하며 단숨에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 3,400선을 넘어선 지 보름 만에 또 신기록을 쓴 겁니다. 장중엔 3%대로 상승폭을 키우더니 장중 최고가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코스피는 2.7% 오른 3,549.2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지금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시 또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대형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오픈 AI에 대규모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는 장중 9만 원을 터치했고 SK 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40만 원을 찍었습니다. 센 울트만이 방한을 해서 국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확대로 이어졌다라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원대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을 위해 3조 원대로 팔았고 기관도 순매도했습니다. 많이 촉발시켰지만 원래 좋아지는 흐름을 더 가속화시킨 것이 아닐까. 3,800에서 3,900포인트까지는 상단을 열어두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은 가운데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 여부가 증시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습니다. 피고인은 오늘까지 13번째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8평에서 생존이 어렵다며 또 다른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22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규현 재판장과 2명의 배석 판사, 박옥수 특검부를 포함한 9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이 나왔지만 정작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13번째 불출석입니다.
여러 번 고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검은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과 보석신문 등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만 나오고 다른 모든 재판과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도 건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2주에 3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 사유로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건강상의 이유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재판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보석신문에 나와 1.8평에서 서바이벌이 힘들다며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내란 피고인이 없는 내란 재판에서 정작 눈에 띈 건 특검의 검사들이었습니다. 출석한 7명 모두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틈타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박병영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특검 검사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박억수 특검보와 이창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사 7명은 검은색 정장 넥타이 차림입니다. 오늘 내란 재판이 중계되자 상복을 맞춰 입고 나와 검찰청 폐지에 항의의 뜻을 나타낸 걸로 해석됩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는 그 대신 옷으로 입장을 정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의 옷을 빌미로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본질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아까 배이철 변호사님도 뭐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양측의 공방은 25분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며 양측의 말을 정리했고 영상 촬영은 곧바로 마무리됐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중계 신청을 하면서도 재판부의 증인 위축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평화의 어머니로 한평생을 살았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구속적부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각된 권성동 의원은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구속된 뒤에는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열린 신문에서는 판사 앞에서 3분가량 직접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한 총재는 평화의 어머니 역할을 하며 한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쏟았는데 참담하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끄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을 모셔야 하지 않느냐며 그것을 하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 총재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권 의원의 구속 적부심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늘 구속 상태로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의원의 범죄 수익에 대하여는 추징보전 청구를 하여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4일 한 총재를 불러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씨의 취향에 대한 또 하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의 당사자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사기 전 취향 파악에 나섰던 정황입니다. 그 취향을 알려준 사람, 김건희 씨의 측근인 21g 대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그림 수수 경위 및 대가 관계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오빠의 부탁을 받고 그림을 대리구매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확보한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전 검사가 청탁 목적으로 그림을 사서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구매하기 전 지인에게 김건희 씨의 취향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그림을 사기 전 중개인 강모 씨에게 여사 취향을 알아봐달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강 씨는 김건희 씨 측근으로 알려진 21g 김모 대표에게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특검은 지난주 21g 대표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중개인의 부탁을 받았지만 실제 김건희 씨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평소 알고 있는 김건희 씨 취향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강 씨가 김 씨를 통해 파악한 여사 취향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전달했고 2023년 1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유한 화백 그림 구매로 이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해 종묘 차담회를 하며 신실까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1년에 두어 번을 빼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곳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3일 김건희 씨는 외국인 2명과 통역사를 대동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았습니다. 이재필 국능유적본부장이 동행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허가는 없었습니다. 김 씨 일행은 정문이 아닌 소방문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전각 망묘로에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적절한 일은 더 있었습니다. 차담회 전 종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불리는 영령관 신실에 5분간 들른 겁니다. 총 16칸의 영령전 신실에는 조선의 역대 왕들과 왕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5월과 11월 대제 행사 때를 제외하곤 일반인에 개방되지 않는 곳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모경 민주당 의원실에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영령정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한 칸을 개방하라고 지시해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비서관실이 미리 사전 답사를 통해 동선을 짰고 종묘관리소 측은 신실 주변 청소까지 했습니다. 김 씨가 대통령실까지 동원해 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불법이라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개인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개방을 첫 번째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을 시켜서 청소를 시킨 것도 그렇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주 이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3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계속 불응했다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직접 수갑을 내보이면서 개딸이 시킨 거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이 전 위원장이 3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범이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글을 올린 시점은 대선이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때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체포를 추석 연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도하게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3차례 요청서 발송과 구두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체포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연휴를 맞아 외국 관광객들이 몰릴 서울 광화문에는 내일 대규모 반중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혐오 발언이 나오지 못하게 제동을 걸었는데 주최 측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집회 신청 48시간 안에 제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명동 골목길을 점령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 자유대학이 주도하는 반중 집회입니다. 곳곳에서 중국 혐오, 이른바 혐중 발언이 쏟아집니다. 반중 집회는 올해 초부터 서울 명동과 대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참가자들은 관광객들을 위협하고 상인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행렬만 하면 되는데 확성기 스피커 틀어놓고 뭐 중국 반중 시위 비슷하게 막 시진핑 불러가라 중국 사람들 보면 사태질하고 욕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가. 자유대학은 개천절인 내일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중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흥인지문에서 집결해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본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혐중 구호를 제한하는 집회 제한 통보를 내렸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단체 관광객 6허가 대거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혐오 구호가 나올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겨냥한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자유대학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집회 신청 48시간 이내에 제한 통고를 해야 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집행정지가 시위 때 언어적, 신체적 폭력 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중에 영화 건국전쟁 2탄을 청년들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주 4.3과 여순 사건을 왜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 마음을 붙잡기 위해 이런 일정을 잡았다는 해석이 따라붙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일 청년들과 함께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합니다. 조선 공산당 등 공산주의자들의 행적을 다룬 영화인데 최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반중 멸공정서를 앞세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오늘은 김은혜 원내 정책 수석부 대표가 중국인들의 의류 쇼핑, 일명 혈세 먹튀, 선거 쇼핑, 투기성 부동산 쇼핑 등은 국민 역차별이라며 방지법을 당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우클릭 행보는 정체된 지지율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상승하다가 잠깐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애투쟁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그 과정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앞으로
계속 싸워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선 이후 20% 초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한 의원은 30에서 35% 정도인 고정 지지층의 관심도 빠진 수치라며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우선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격전지는 중도 표심이 중요한 곳이라며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할 때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중 시위에 대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일본 혐한 시위를 예로 들면서 역지사지 해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인종차별과 혐오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명동과 여의도 등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를 겨냥한 겁니다. 세계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그런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혐한 시위를 예로 들며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을 둘러싼 각종 괴담도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선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가능성 주장이 나오는 상황. 이 대통령은 관광객 내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환영에도 모자랄 판에 행패를 부려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 근절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입대 4개월 된 육군 일병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부대 달리기 행사에서 9km 코스를 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하천 산책길입니다. 지난달 5일 최고 기온 31도의 폭염 속 육군 8사단 소속 장병 9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영천대첩 승리를 기념하는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영천대첩 승전일인 9월 13일을 기려 9.13km를 달리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예하 부대별로 참가율과 완주율에 따라 포상을 내걸어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한 예하 부대는 절반 이상이 참가했고 지휘관인 여단장도 가세했습니다. 취사병이라 평소 훈련에서 열애됐던 입대 4개월 차 부대 막내 21살 A1병도 여단장과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A1병은 오전 8시 49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족에 따르면 A1병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점차 대열에서 뒤처졌습니다. 고개는 약간 뒤로 젖혀지면서 힘든 표정, 눈도 삭삭 감기고. 8km 지점에선 아예 비틀거릴 정도였지만 쉴 수 없었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시간 내에 완주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좌우를 흔들리고 그러고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부축하고 가는 한 걸씩 80m, 200m가량에서 비틀거리고 갔으니까. 결국 바닥에 쓰러졌지만 주변에 응급대원은 없었습니다. 참가자였던 간호장교가 우연히 발견해 응급조치를 했고 20분 거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1병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다시 40분 걸려 상급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의식은 희미하고 장기는 손상된 이후였습니다. 닷새 뒤 끝내 숨졌고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잘 좀 대응해주지. 아이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멈추게 하고 이송해주고. 육군은 자발적 참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A1병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리고 상병으로 추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지역 가수이자 홍보대사인 40대 어머니가 딸의 구조 신호를 철저히 무시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딸 시신에선 장기간 폭행 흔적뿐 아니라 화상 흔적까지 발견됐는데
죽을 것 같다며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는 딸의 호소를 끝내 외면한 겁니다. 배승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정색 승합차에 행사 차량이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가수 겸 지역 홍보대사이자 의용소방대장인 40대 A씨 차량입니다. A씨와 18살 대학생 딸은 이 차를 타고 소방 행사를 돕기 위해 지난달 21일 경남 남해를 찾았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지만 모녀는 숙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기계 때문에 여기서 선주를 할 거라고. JTBC 취재 결과 딸은 숨을 거두기 직전 차 안에서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프다, 죽을 것 같다,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 등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스로 병원에 가거나 주위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숨진 딸의 몸 곳곳에선 장기간 폭행을 당한 흔적뿐 아니라 화상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벌거의 피부가 일어났다고 이거는 물 같은 이런 데 화상을 입지 않으면 생기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추측하는 거죠. 하지만 A씨는 아픈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그럴 텐데 그런 표정은 잘 없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에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서 그런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냐고.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폭행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425만 원)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계좌에 찍힌 금액입니다. 추석 떡값이라 불리는 의원들의 명절 휴가비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의정 활동을 성실히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왜 명절비까지 주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 받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다 받습니다. 일단 숫자로는요, 300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의원직을 그만둔 강훈식 비서실장 이 2명 빼고요. 재직 의원 298명 모두 각 424만 7,940원씩을 추석 명절 휴가비로 받습니다. 예.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몇몇 의원들이 안 받는다고 해도요. 다 합치면 세금이 12억 원 정도 듭니다. 명절비로요? 그렇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9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봤더니요. 62만 8천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여느 직장인의 7배 가까운 큰 돈을 받는 겁니다. 예. 의원 세비라고 하잖아요, 세비. 네. 연봉에 이 명절 휴가비라는 명목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연봉표 함께 보시죠. 매월 고정적인 금액 말고요. 1년에 2번 설이랑 추석 때 수당 개념으로 받습니다. 이런 수당을 못 받거나 깎이는 경우는요. 이 국회법에 출석 정지라는 징계를 당했을 텐데요. 이때는 이럴 때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 출석 정지를 당하면 못 받는다. 그런데 아예 국회 안 나오거나 못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속 상태라거나 네네. 그런 의원도 지금 있고요. 네. 그런데 구속 상태여도 받습니다. 지난달 구속돼서 현재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번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됐고요. 예.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임기 중에 구속된 의원이 이렇게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구속된 후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명절 휴가비로만 적게는 400만 원 정도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구속돼서 명절 휴가비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급여를 다 받아갔는데요.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약 7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예, 이건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예 의정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무죄 확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돌려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차치하고라도 일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명절 떡값을 챙겨준다. 글쎄 이해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요. 명절 휴가비 법적 근거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에도 보시면 재직 중에 한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직이라든지 직위 해제 또는 휴직 중에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못 받는다. 이게 원래 법 취지인 건데요. 구속된 의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앉아서 명절 휴가비를 챙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성의 목소리도 없진 않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하고 네, 실제로 그래서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렇게 구속 중이라고 해도 자격이 상실된 건 아니고 보좌진이 대리해서 법안 발의 같은 국회의원 직무를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당 등을 안 주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예. 결국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고 있는 건데요. 이번 국회에서도 1년째 법사위에 관련 법안 머물러 있습니다. 예, 고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네. 무산됐다. 이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 이틀 뒤 석유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다시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프로젝트가 문제될 걸 계산하고 미리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그런데 석유공사가 대형 로펌 2곳에 법률 자문을 맡긴 시점이 이 발언 직후였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인세 미납으로 법인 자격이 박탈된 분석업체 액트지오와의 계약을 맺은 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공사 측은 반년 전 액트지오 대표까지 한국에 불러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교롭게 계엄 이틀 뒤 또다시 법률 자문을 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앞서 추가 자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문서만 이때 발송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경쟁한 글로벌 석유개발사 2곳을 탈락시키며 심해 탐사 용역 책임자 경력이 부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경쟁사 제안서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슐럼버거와 베이커 휴즈사 모두 용역 수행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슐럼버거가 써낸 담당자 19명의 평균 경력은 20년 이상, 35년 이상 경력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업력이 한 35년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심해 최소한 10년 이상 했을 걸로는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탈락시킬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또 베이커 휴즈사의 탈락 사유였던 최근 5년간 국내 용역 경험 역시 특정 업체만 충족할 수 있는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액트지오가 140억 배럴이라는 황당한 결과를 발표했던 건 석유 지질학적 유망성 평가에서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공공기관장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국정감사에서 늘 지적받는 사안입니다. 그럼 국가 비상시기였던 계엄 이후엔 어땠을까요? JTBC 취재진이 윤석열 정부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의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계엄 직후는 물론이고 대선을 앞두고 해외 출장 일정들이 집중됐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뉴질랜드와 호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취임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출장의 목적은 영유아 교육 정책 조사. 하지만 일정표엔 한인 보육교사 1명을 2시간 면담한 게 전부인 날도 있습니다. 진흥원 측은 보육교사는 한인회가 추천한 인사였다며 주말을 포함해 매우 빡빡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일정만으로 채워졌던 날을 포함해 5박 7일 동안 출장비로 2,800만 원 넘게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 임명 이후에도 논란이 됐던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지난 6월 조기 대통령 선거 직후 영국과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일정표를 보니 약 열흘 동안 학회 축사와 관계자 면담회에는 업무 관련 일정이 사실상 없었고 마지막 날은 관광으로 채워졌습니다. 출장 보고서엔 영국 학회의 운영이 우수했다며 명찰 글씨 크기 등을 개선점으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해외 출장은 특히 대선 직전인 5월에 집중됐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로 평가받는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4월부터 3달 연속으로 일본을 시작으로 영국, 중국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가의 혼란 상황과 또 내부의 안정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대선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본인들이 외유성 출장을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닌가. 정가변 한국교직원 공제이사장도 지난 2월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을 잇따라 갔는데 유명 관광지를 주로 방문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K-팝을 대표하는 가수 장원영이 식당 직원을 맡고 이재명 대통령은 항공기 유도원으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에이펙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으로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걸 예고하면서 이목이 더 집중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중 정상회담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언급하며 4주 뒤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 대두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한 겁니다. 4주 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 통화한 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에이펙에 대한 이목이 어느 때보다 집중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늘 특별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을 비롯해 영화 감독 박찬욱, 축구선수 박지성, 아이돌 가수 장원영 등이 출연했습니다. Welcome to APEC. 여기 2025 차 좀 빼주세요. 2025. 특히 항공기 유도원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작업복을 입고 녹색 크로마키 앞에 서선 촬영장 비하인드 사진을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뉴스룸의 인터뷰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의 시작에 맞춰 매우 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석 전 마지막 장에서 코스피가 3,500을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역대 최대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반가워하시겠지만 저희로서도 경제 대내외적인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역대 최대 수치를 친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SK 하이닉스 그리고 샘 알트먼이 함께 향후에 구매할 것들까지 약속하는 저희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고 동시에 사실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역대 연일 최고치를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예. 시장들을 좀 나아지게 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들어서 저희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연말까지 얼마나 오를까요? 예, 낙관한다면요? 저희가 그렇지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대로 물론 등락의 차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4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실 것 같고요. 유엔 기조연설 또 사상 첫 안보리 토론 주제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외교 일정이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됐고 그 최전선에서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보셨는데 어떤 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서스펜스인가 스릴러인가 하는 장르였다가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드라마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익에 반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을 저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이 되게 여러 단위에서 여러 다각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다른 협상에 대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물어본다면 저희는 답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종합적인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의 핵심은 어쨌든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원칙이고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3,500억 달러 투자를 비롯해서 관세 협상의 이제 최종 타결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최종은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 앵커분도 우리가 FTA를 위반해가지고 이 FTA 협상을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미국이 한국이 너무 흑자가 많다라는 전제에서 이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은 지금 이 FTA 이전 협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건 미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말에 협상했던 내용들도 여러 가지 보증, 대출, 투자 모든 걸 합쳐갖고 3,500불에 협상을 했는데 지금은 전액 현금으로 내라고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협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반도체, 의약품 정도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가구도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FTA 협상은 뉴노멀이고 계속된 협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대통령실 인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 보면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인사입니까? 제가 지난 9월 9일,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만 9월 9일 날 인사수석을 내정 발표하면서 그날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정부, 즉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난 100일간 운영을 했고 여기에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 그리고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인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고한 바가 있고 그 예고에 따라서 소통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실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대변인을 2인 체제로 만들었고 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 빈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총무비서관의 이동도 있었습니다. 예. 예고가 됐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한 인사였다. 네. 라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반박하신다면요? 뭐 무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예. 저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요. 원칙적으로 국회가 합의되고 우리가 그 합의에 따르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는 일관성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겁니다. 대통령실의 실세는 강훈식 실장이다. 예.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발언입니다. 동의하세요? 기관장이니까요. 제가 실세여야지 맞는 거죠.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표현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너무 아마 그 특정 비서관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우상호 수석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검찰 개혁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 요청을 했습니다. 일종의 집단 행동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시대 때 검찰은 독재시대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이 되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다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다. 네. 사법부와 관련한 여러 이슈와 논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견해도 있었고요. 애초에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라는 인식도 없지는 않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부에 대해서는 4년마다 투표로 심판합니다. 네. 행정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심지어 대통령도 기간이 지나면 투표로 심판합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들은 목도했다고 봅니다. 재판이 권력이 되면,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석 앞두고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드려서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론기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쳤으니까 좀 오르지 않을까요?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부가 만들어놨던 혼돈과 관성을 극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표현을 제가 돌려드리면 저희는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정부로 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질문을 제가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으로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고 막중한 책임이 있으실 텐데 지방선거 얘기를 꺼내는 게 어떨까 해서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셔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을 할 때는 그런 고민으로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말씀, 일 잘한다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에 좀 쉬세요? 대통령실은 쉬지는 못합니다. 하루도 못 쉬시나요? 명절날은 쉬어야죠. 당일 하루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다른 분들과 번갈아 가면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실 거고 지금 아마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이동 중에 보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인터뷰를 맞이하고 있을 텐데 한 말씀 하신다면요? 명절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외교와 통상, 정말 뭐 하나 편한 게 없을 거고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런 걱정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그런 면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명절만큼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을 테니 이번 명절만큼은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 우리 정부를 믿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석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연휴에 쉬지도 못하지만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지 만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부터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는 치열한 내탓 공방을 벌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현지 시간 1일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책임을 놓고 첫날부터 내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The reason why the American people's government is shut down is because Chuck Schumer is listening to the far-left radicals in his own party. Well, it's really the Trump shutdown. Republicans thought that they could barrel us into a shutdown because they didn't want to protect the health care of the American people. Well, now they've seen they can't bully us, they can't barrel us.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며 셧다운 사태의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We can do things during the shutdown that are irreversible, that are bad for them and irreversible by them.
like cutting vast numbers of people out, cutting things that they like, cutting programs that they like. 실제 백악관은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180억 달러의 집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협상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 여파로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워싱턴 기념탑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일시 폐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원로 배우이자 사회운동가인 제인 폰다를 필두로 나탈리 포트만, 앤 해서웨이 등 550명이 넘는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이 트럼프 정부에 반발하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에 반대한다며 제인 폰다는 구체적인 조직을 꾸려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You're gonna go? Yes. And I'm gonna go. And I think we might go. I hope Maybe it's- we'll be in the same cell. Well, 농담처럼 주고받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했던 토크쇼들은 하나같이 진행자가 바뀌거나 폐지될 위기입니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트럼프 정부의 탄압에 보다 못한 제인 폰다와 할리우드 배우들이 뭉쳤습니다. We're artists. We're creatives. Freedom of expression is essential to what we do. This is fast-moving consolidation of autocracy. 폰다는 아버지인 헨리 폰다가 1940년대 당시 정부 탄압에 맞서기 위해 만들었던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에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침묵당하거나 투옥됐던 메카시즘 광풍이 재현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탈리 포트먼과 빌리 아일리시 등 550여 명의 할리우드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No president has ever sent troops into the democratic cities across the country saying full force. He is amassing power in a way that will destroy our democracy. 이와 관련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그걸 아니라는 것은 너무 거짓말이라 웃기기만 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서울역 대신 동대문. 자, 여야 정치권이 바뀐 뒤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관례적으로 경부선이 떠나는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해왔는데 자, 이번에는 서울역 대신 동대문구의 노인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떡매질을 하고 또 송편을 빚는 저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어서 장동혁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습니다. 예. 왜 이번에 일정이 바뀌었을까요? 경부선을 택하지 않고요. 일단 당 관계자한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자, 장 대표가 매번 하던 서울역 인사가 좀 뻔해 보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예. 합니다. 또 게다가 젊은 지도부로서를 어떤 젊은 지도부의 활동을 좀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설명도 있는데 하지만 이 서울역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잠시 올 초 설 연휴 때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가 이제 계엄 직후에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였었죠. 자, 그래서 서울역에 있던 시민들 국민의힘을 향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다시 보시죠. 시민들 때문에 설 명절이 편안하지 않아. 왜 여기에 인사하러 돌아다닙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권성동 배랑 빨갱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얼굴 들밀어! 권성동 예. 의원은 구속이 됐죠. 예. 자, 민주당은 관례대로 용산역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보신 것처럼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 가서 저렇게 귀성 인사를 했었고 자, 이어서 정청래 대표의 설 연휴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점점 걷히고 있습니다. 편안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 앤 씨유. 자, 방금 굿바이 앤 씨유. 요 근래 화제가 되는 표현이죠.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을 향해서 굿바이 앤 시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정 대표가 패러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시유 오늘 경찰서 앞에서 다시 만났죠. 체포됐죠.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자, 카이스트 학생이 지난달이었습니다. 뭐 극우 성향의 윤 어게인을 내세운 동아리를 공식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시면 모집 공고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대전 최초 애국보수 동아리 1기 회원을 모집한다. 저 그 카이스트 넙죽이라는 마스코트가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 뭐 계몽 운동을 한다거나 빨간 약을 살포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저런 홍보를 해놨는데 한마디로 학교 안에 극우 성향의 어떤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조직을 공식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 자, 동아리를 만들려면 그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가입 인원이 10명인데 10명은커녕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오직 본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졸업식 참석했었잖아요. 그때 항의하는 학생 입틀막 했던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곳에서 윤 어게인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니 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극우 동아리를 만들려다 이번에 논란된 그 인물 알고 보니까 이 자리에서 비하인드 뉴스에서 한번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3월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학생들을 만나던 행사에서 팬인 줄 알았는데 한 전 대표 면전에서 사인을 찍었던 바로 그 인물인데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예. 재작년에 카이스트에 왔을 때 당시에 받은 사인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네, 당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친중 좌파라고 생각해서 항의하는 차원의 저런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닭갈비를 사주면서 잘 설득하고 다시 사인도 해줬었죠. 자, 그런데 그 사인마저도 다시 찢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불법 계엄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부터가 잘못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관련 수사 재판도 지금 길어지고 있고. 그런데 윤 어게인 목소리는 여전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논란을 앞장서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의 그 입틀막 피해자인 신민기 씨입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윤석열 불법 계엄 옹호 단체가 생기는데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아예 관심을 주지 않은 게 이번에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연휴 기간에는 이성대 기자의 비하인드 뉴스는 쉬죠. 예. 굿바이 앤 시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스포츠 뉴스입니다. 밤 11시가 다 됐는데 잠실구장의 팬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최종전을 패한 LG에 기적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LG의 정규 시즌 1위 확정은 다른 곳에서 열린 한화와 SSG 경기, 9회 말 투아웃에 일어난 드라마 덕분이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 잠실구장 한편에서 함성이 터집니다. 최종전에서 패한 뒤 퇴근 준비를 하던 선수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그라운드에 쏟아져 나옵니다. 팬들은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LG 선수와 팬들이 울어버린 이유, 같은 시각 문학구장에서 열린 경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5대2로 앞선 9회 말 한화 마무리 김서연은 공 2개로 단숨에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았습니다. 이대로 한화의 승리로 끝나면 LG는 1위를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화가 마지막 남은 한 경기까지 이길 경우 동률이 돼 1위 결정전을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서연이 이때부터 흔들렸습니다. 대타로 나선 유효승에게 안타를 내줬고 또 다른 대타 현원우에게 홈런까지 맞았습니다. 한 점 차로 좁혀진 상황. 김서연은 다시 정준재에게 볼넷, 그리고 통산 1안타 신인 이율예에게 역전 투런 홈런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고개를 숙인 한화와 환호하는 LG의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LG는 2년 만에 다시 정규 시즌 정상에 섰습니다. 시즌 내내 선두권을 지켰던 힘은 잘 치고 잘 던지는 야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팀 타율은 2할 7푼 8리로 1위를 달렸고 28년 만에 선발 10승 투수도 4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올해 가을 야구는 사흘 뒤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시작됩니다. NC와 KT는 5위 자리를 놓고 내일 최종전을 치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8강에서 맞붙었습니다. 장민희 선수의 이 화살, 선에 걸친 듯 아닌 듯 아리송하죠. 그렇더니 이렇게 돋보기가 등장합니다. 점수가 9점에서 10점으로 바뀌면서 임시현 선수는 1점 차로 3세트를 내줬는데요. 곧바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4세트 첫 발부터 한가운데 X10을 쏘네요. 5세트는 세 발 모두 10점, 그리고 10점, 그리고 10점을 쐈습니다. 올림픽보다 더 치열한 국내 대회, 내일은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엔 우거지 김치가 나옵니다. 1920년대 굶주렸던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는 채소 장수가 버린 배춧잎을 모아 김치를 담갔습니다. 시들고 말라 볼품없는 배춧잎이 귀한 우거지 김치로 다시 태어났고 독립투사들의 허기를 달래줬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김구 선생이 꿈꾸던 문화 강국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과 문화는 K푸드의 브랜드를 달고 세계를 열광시킵니다. 식료품계의 세계 최대 박람회인 독일 아누가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됐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더 그리워지는 어머니의 손맛,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해준 그 정성과 기품이 K푸드의 세계화에 주춧돌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 좋은 분들과 한국 음식의 맛과 정성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